포항공대 물리학과 공학번 김경환입니다. 이번 겨울을 맞이해서 고체 물리를 많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그런 것 말고도 멋있는 없어. 나의 부부는 정말 아인슈타인을 능가하는 그런 물리학자가 되겠다. 아인슈타인은 물론이며 이걸 능가하는 생각해. 나중에 커서 이성희 교수님을 능가하는 물리학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 꿈도 소박하다, 야.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이번에 학부 4학년 올라가는 노상순이고요. 이번에 그 픽픽 캠프에 참가하게 되는데 뭐 아무튼 많이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이제 4학년 올라가는 이미지입니다. 부족한 게 많은데 많이 도와주시고 6주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4학년을 마치고 이번에 이제 포항공대 석사과정에 진학하려는 김동욱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너무 가까운데? 안녕하세요. 물리학과 공사학번 이제 4학년 올라가는 라영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방학 때 좋은 기회 얻어서 많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공과대학교 물리학과 이제 4학년 올라가는 임향택입니다. 저번 학기에 이어서 이번 학기에 두 번째 연구 참여가 되는데, 저번 학기에는 초성 고체를 공부했고 이번 학기에는 그 고체 물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키텔 아저씨가 아주 오래전에 굉장히 좋은 책을 하나 썼어요. 그게 뭐냐면 솔리드 스테이트 피직스인데, 거기에 이제 솔리드 스테이트 피직스인데 여기 이제 서론이에요. 아니, 소개지. 자, Introduction to Solid State Physics, 이 책을 이제 썼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개정판을 내가지고 최근에 나온 개정판이 몇 판이지? 8판이네? 7판이네? 8판. 8판이지? 근데 말이야, 내가 포항공과대학교 이제 온 다음에 그래서 이제 고체물리를 강연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서 강의 노트를 쭉 만들었었어요. 강의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진짜 열심히 강의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손으로 쓴 거거든. 근데 한 뭐 4년 전인지 5년 전인지 그때 이제 연구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서울대학교 학생이 3명이 오고 포항공대 학생이 한 4명 정도 있었고, 그래서 전국 각지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한 10여 명의 학생들이 갑자기 몰려왔어요. 그때만 해도 내가 이제 젊고 힘이 좋아가지고 걱정 마라 하면서 멋있게 강의하겠다 그래가지고 강의를 쭉 했단 말이야. 강의를 하니까 애들이 이제 감명이 깊었는지 그 강의록을 보고서 자기가 강의록을 이게 다 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친 강의록이 여기 있어요. 응?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해가지고 뭐 열심히 강의록을 쳐가지고 진짜 강의록이 있는데, 이 강의록이 8판이 아니라 애석하게 6판인가 그래요. 근데 이게 키텔 아저씨가 말이지, 이 아저씨가 자꾸만 개정판을 내는 거야. 근데 개정판을 내는데 진짜 기분이 좀 그런 게, 개정판을 내면은 뭐 엄청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게 챕터에 순서로 일단 바꿔놨어. 똑같은 거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다가 조금씩 이렇게 바꾼 다음에 맨 마지막에다 나노 피직스인가를 하나를 탁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책이 새롭게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옛날에 쳤던 이 강의록이 이제 무효가 되느냐? 내가 그러지 말고 나 옛날 판으로 그냥 강의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시간이 많으면은 새로운 개정판으로 다시 강의록을 만들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 이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많고 인간이 여유로워져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말이지 점점 이게 유명해져서 그런지 막 이쪽에서 부르고 저쪽에서 부르고 그런 강연들이 많아가지고
강의록을 다시 만들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8장의 책을 가지고 8판의 책을 가지고서 6판을 공부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할 수 없어. 그리고 우리 이 방학 동안에 한 20번의 강연을 챕터를 해야 되는데 20번을 하려니까 거의 매일 하더라도 강의를 끝낼 수가 없을 정도로 강의 양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한 강의에 챕터 2개를 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학기에 되게 몇 개를 하느냐면 챕터를 8개 내지 9개를 하는데 일주일에 어느 날은 일주일에 한 학기쯤 이제 나갈 거야. 그럼 할 수 없어.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가 20장을 다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먼저 열흘을 주니까 열흘 동안 진도를 쭉 빼요. 만약에 진도보다 강의가 더 빨라지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다음에는 서든 데스야. 더 이상 강의 안 하기로 했어요. 아슬아슬하지? 굉장히 재미나지? 응? 막 그때가 막 이게 교차되는 순간에 오면은 밤을 새워서 막 준비하고 막 그래야 돼. 그 다음에 이 강의를 하려니까 낮에 하고 아침에 하려고 그러니까 수업을 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밤 9시 반에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항상 밤 9시 반은 어떤 시간이냐면 내가 운동을 하고 와가지고 굉장히 이게 사람이 인간이 평소의 모습과는 달리 평소는 내가 굉장히 명랑하고 말이지 인간답고 뭐 이런데 그냥 막 어떤 날은 막 농구 3게임 뛰고 와가지고 말이지 그냥 그런 모습을 보일지도 몰라요. 이제 막 틀리고 그럴 때는 내가 갑자기 경환아 내가 지금 이 말이 아니다. 경환이 네가 와서 뭐 강의를 해봐라. 뭐 이런 수가 있어 이제. 내가 막 틀리고 그럴 때 그러면 경환이 네가 이제 강의를 해야 돼. 근데 몰라 이것도 인터넷에 그냥 띄울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 김경환 교수가 말이지 학생이 교수로 이게 둔갑할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이제 고체물리를 한번 공부를 해보자. 고체물리 책을 이렇게 쭉 보니까 고체문제가 언제부터 생겨났느냐 그랬더니 뭐 19세기에 처음으로 생겨났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전에도 뭐 고체물리라는 게 있었겠지. 그냥 딱딱한 금속이라든지 돌멩이라든지 이런 걸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용을 했을 테니까. 그런데 고체물리의 학문적으로 고체물리의 시작은 엑스레이의 발견과 더불어서 엑스레이 디프렉션이라는 그러한 방법이 발견이 됐을 때 고체물리가 발견이 됐다 하고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사람들이 금속을 넣고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19세기 그 전에도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다이아몬드의 면을 깎았다.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아주 굵직한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이 있었고 다이아몬드를 찾아서 저 남미로 아프리카로 사람들이 헤매다닌 것이 벌써 18세기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미네랄을 가지고 광물을 가지고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긴 했지만 진정한 고체 속을 들여다보면서 세상을 알게 된 거는 19세기 초에 엑스레이를 렌트겐이 발견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라우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라우에라는 사람이 엑스레이를 가지고서 세상의 물질들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을 하고서 그러고서 고체물리가 발견이 됐다. 고체물리라는 학문이 생겨났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라우에가 말이지. 이 사람도 이제 노벨상을 받았지. 이 라우에가 엑스레이 디프렉션에 관한 이론을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같이 어떤 논문이 나오느냐면은 프리들리히하고 이 사람들이 엑스레이 실험을 한 거는 동시에 같이 이렇게 발표를 하게. 물론 라우에의 이 공식을 보면 2D 사인 세타가 n 람다라는 그 유명한 공식이 있잖아. 그 유명한 공식을 라우에가 이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발표하고 실험적으로 이거를 얘기를 한 다음에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넘버 오브 페이퍼 퍼블리케이션 이거를 보면은 비실비실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되는 순간이 나타났는데 여기가 뭐냐면은 시발점이 이 라우에라는 사람이 이 논문을 발표를 하고서 사람들이 갑자기 말이지 엑셀을 딱 조이니까 물질은 벌써 많이 있지. 다이아몬드부터 시작해서 금도 있고 그 많은 물질들이 있는데 그 물질들의 수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비싼 것부터 싸구려까지 다이아몬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소금까지 모든 게 그 물질들이 다 있었는데 말이야. 그거를 엑스레이를 딱 찍어가지고 라우의 패턴을 보고 그 안에 크리스탈의 스트럭처를 처음으로 사람들이 알게 됐을 때 그때는 어떤 때냐면 갑자기 이렇게 퍼블리케이션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렇게 되겠냐. 물질은 무궁무진하게 있고 실험툴이 하나 있고 어느 거나 재기만 하면 세상에서 첫 번째로 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퍼블리케이션이 넘어진 게 많아진 게 언제냐면은 19세기다. 그래서 또 이제 이렇게 19세기 초 1900 뭐 이게 몇 년이냐 1905년이냐 그럴 때 여기에 또 한번 그런 적이 또 한 번 있어요. 1987년도에 갑자기 이렇게 고온 천연도체가 나왔을 때 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실험을 했을 때도 이렇게 한번 이제 엄청나게 뛰었어요. 옛날에는 조금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야. 근데 20세기가 넘어서 가지고 이렇게 발견하자마자 1년도 안 돼 가지고 1년 만에 노벨 물리학상을 준 유일한 케이스가 뭐냐면 고온 천연도체 발견. 그거 발견하고서 1년 만에 노벨상을. 보통 발견하고 얼마 만에 주니 한참 지난 다음에 주지. 특히 이론하는 경우는 더 그래. 이론은 이게 지금은 맞는 것 같지만 또 한 15년, 20년, 30년 지나면은 이거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론하는 거는 이론은 줄 때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주고 실험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게 실험을 했는데 진짜로 나왔는지 아닌지를 재검증하고 그 다음에 노벨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몇십 년 후에 주는 거예요. 하여간에 라우에도 아마 금방 내가 받은 걸 알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 고체 물리가 말이야. 요즘에는 이제 미국 물리학계를 하면은 미국 물리학계가 마치 미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에이프릴 미팅이 있어요. 미국 물리학회를 이제 2번을 해요. 1년에 이제 2번을 해요. 마치 한 번 하고 에이프릴에 한 번. 옛날에는 이런 게 없어서 한 번에 그냥 했는데 지금 왜 그러냐면 하도 규모가 커지니까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뭐냐면 고체 물리에 관한 미국 물리학회가 있고 하나는 비고체 물리에 관한 하이에너지 피직스, 플라즈마 피직스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왜냐하면 고체 물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물리학하는 사람의 숫자의 한 60% 이상을 차지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3월달에 3월 초에 또 마치 미팅에 참석해요. 이게 미국 물리학회라 그러지만 사실은 미국 물리학회라기보다는 전 세계 물리학회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다 모여가지고 자 그러면 고체 물리라는 게 뭐냐? 고체 물리라는 게 뭐냐 하면은 고체라는 게 이렇게 고체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고체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고체다. 여기에 뭐가 있으면은 거기에 요만큼 가고 가면 계속해서 갔을 때 이렇게 이제 존재하는 게 이게 고체예요. 이게 흐물흐물해져가지고 액체도 되고 이제 기체도 되잖아. 자, 이런 게 뭐냐면 이른바 뭐가 있느냐면 롱 레인지 오도가 있는 경우 길쭉 아주 끝까지 굉장히 많이 가더라도 계속해서 오도가 있는 게 이제 고체 물리인데 이것이 과연 오도가 있느냐 하는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최초로 제시한 것이 뭐냐면은 엑스레이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제시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면은 여기서 무엇을 쪼이냐면은 여기서
엑스레이를 이렇게 쪼여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반사되고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둘째 면에서 이렇게 반사되는 거 나오는 거 둘 사이에 인터피어런스 현상을 가지고서 이 격자를 이제 알아낸단 말이죠. 이걸 처음으로 해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라웨라는 사람이다. 여기 엑스레이도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고 빛도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고 전파도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인데 왜 엑스레이가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렸어야 하느냐? 엑스레이 만들어지기 그 전에도 사람들이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에 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었어요. 벌써 막스웰 방정식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엑스레이까지 기다렸어야 하느냐? 그러면은 우리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인 경우, 특히 빛인 경우를 보면 그 파장이 예를 들어서 수천 앵스트럼이란 말이에요. 수천 앵스트럼을 가지고서 앵스트럼 정도의 길이를 보는 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앵스트럼을 보려면 앵스트럼에 해당하고 있는 거의 그 정도의 파장을 가진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렌트겐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이제 처음으로 발견을 했다 하는 그 얘기지. 자, 이런 엑스레이를 발견을 하니까 이런 레귤라리티를 사람들이 이제 발견을 하게 돼요. 그거를 처음으로 이론적으로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라웨라는 사람이에요. 라웨라는 사람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때는 이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양자역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기 그 훨씬 이전의 상태지만 사람들이 엑스레이를 가지고 고체 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한 감을 잡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이렇게 레티스가 있다 그러면 이 레티스는 말이야 이 롱레인지 오도가 있고 피리드하기 때문에 그것이 R0 이렇게 써놓고 이게 A만큼 가면 계속해서 있더라. 그래가지고 A1만큼 가면 계속해서 있더라. 그래서 이게 U1 그 다음에 U2 A2 방향으로도 그렇고 U3의 A3 방향도 그렇더라. 그러니까 U1, U2, 3는 이제 인티저가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이게 한 칸 가고 두 칸 가고 세 칸 가고 네 칸 가고 이거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몇 칸이냐 얼마만큼 가느냐 여기 한 칸, 두 칸, 세 칸이고 칸이야 이게 칸 요것이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정 구조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 결정 구조를 알면 결정 구조를 알려면은 이 A1, A2, A3 이 레티스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하나의 레티스도 보면은 어떨 때는 여기에 하나의 원자가 아니라 여러 개의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을 때는 요거 A1, A2, A3 레티스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구조 하나의 구조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제 베이시스라고 하는 이거를 알아야지만 이제 결정 구조를 알아낼 수 있어요. 여기는 지금 원자 하나를 그려놨지만 여기 지금 이 하나에 말이지. 이 하나에 만약에 하나하나가 이렇게 잠자리가 이 안에 있다. 하나의 원자가 아니고 잠자리가 있다 그러면 잠자리 이럴 때 이 잠자리가 여기 있다를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는 레티스고 하나의 레티스 안드 들여다보면 이렇게 많은 다른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거든. 그거를 이제 알아내는 게 뭐냐면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게 베이시스고 그래서 잠자리 해서 잠자리의 위치를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위치에 잠자리가 들어가 있는지 나비가 들어가 있는지 그거를 아는 것들도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결정 구조를 알려면은 레티스하고 베이시스를 동시에 이제 알아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저런 잠자리하고 레티스 두 개를 다 알아내는 그 방법이 뭐냐면은 엑스레이 디프렉션이에요. 그런데 말이야.
이거 하나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여기다 놓고서 엑스레이를 계속 찍고 저쪽에서 디텍터를 놓고서 한참 기다려서 이렇게 찍지. 만약에 엑스레이가 좀 세면 어떻게 되냐. 엑스레이가 좀 세면은 그렇게 많이 저기서 기다리지 않아도 되지. 에버리지 아웃을 별로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한 번에 빵 때려가지고 저쪽에서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면은 이게 100개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 순간보다는 한 번에 100개를 탁 잡아가지고 하는 그런 게 이제 더 멋있어요. 그래서 이 엑스레이의 인텐시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우리 실험실에도 저 엑스레이 기계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엑스레이를 잘 찍는데 점점 복잡해진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염색체를 보자. 나선형 구조다 말이지. 이게 좀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그것도 다 할 수 있어요. 무지무지하게 복잡한 것도 요새 다 해. 워낙 기술들이 발달을 해가지고 어널리시스. 그렇게 복잡한 거를 하려면은 이제 우리 실험실 같은 데서 하기보다는 우리 뭐 고쳐하는 데는 실험실에서 안 하고 충분한데 더 복잡하다. 그럼 저기 우리 뒷동네 가야 되지 저기. 뒷동네에 뭐가 있느냐면 뭐 가속기라는 그런 이상한 게 있어가지고 비싼 기계가 있어서 그 동네 가서 이제 해야 돼. 근데 저 기계도 이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가지고 요새 4세대 비싼 기계를 만들고 있잖아. 그거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 지금 구조가 있잖아.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가 있는데 말이지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여기서 엑스레이를 딱 찍어가지고 엑스레이를 2번 찍지라 한 번만 찍어. 그러고서 여기서 한 번에 다 찍겠죠. 2번 찍으면 망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오나 이걸 세게 때리거든. 세게 때리면 때리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다 파괴가 돼. 맞는 순간은 어떻게 되느냐면 그대로야. 때린 다음에 파괴가 되는 거잖아. 그럼 한 번만 딱 때려. 그래서 다 산산조각 나지만 나오는 시그널은 뭐냐면은 오리지널 시그널이 나오거든. 이게 포스 제너레이션 엑스레이 기기를 그렇게 만들겠다고. 돈 달라 그래가지고 대통령께서 오실 때 포항에 오실 때 달라 그래가지고 기마에다가 그래가지고 그걸 다 공약을 하고 갔어요. 근데 그게 무슨 약이 됐느냐면 이런 공약이 됐어요. 공약. 응? 대통령은 주겠다 딱 그랬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뭐 올해 가능성을 타진하는데 뭐 1억 준다든지 대통령은 1,000억인지 2,000억인지 준다 그랬는데 뭐 1억인지 10억 주고 올해는 그렇게 버텨라 뭐 이런 상태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몇 년이 지날지 모르겠는데 만들긴 만들 거예요. 근데 지금은 대통령이 다니면서 너무 많은 공약을 해가지고 말이지. 예쁘다 말이지. 2,000억 줄게, 5,000억 줄게. 이기는 10억밖에 없는데 말이지. 그거를 한 100분의 1로 줄여야 될지 모르겠어. 나도 대통령이 되면 이제 그럴 거야. 네? 그래서 이 엑스레이 기계가 지금 그렇게까지 이제 발전을 해요. 자, 그러면 말이야. 여기에 A1, A2, A3가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베이시스를 한번 보자. 베이시스를 보면은, 베이시스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RI는 말이지. XI, YI, A2, ZI, A3.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지. 야, 왜 그러냐? 여기 지금 이렇게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그런데 하나 요 안에 뭐가 있어? 여기서 이렇게 해서 날개 있고 말이지. 호랑이 있고, 손가락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 한 놈이 말이야. 한 놈 안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성이 돼 있으면 이게 날개를 표시를 하려면 날개 요거 저거 뭐 이렇게 다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의 베이시스 안에도 여러 가지 아톰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 해가지고 해보면은 XI, YI, ZI는 어떻게 되냐? 0, XI, YI, ZI는 우리가 뭐 아무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0과 1 사이에 있는 하나의 숫자를 하면은 하나의 베이시스는 다 우리가 기술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싫으면은 마이너스 0.5부터 시작해서 0.5라고 그러거든요. 한 베이시스 안에 이렇게
구성으로 돼 있었고 여러 가지로 구성이 돼 있을 때 하나의 원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잠자리처럼 있다 그러면 XIYI Z이라 그러면 XIYI Z는 0과 1 사이에는 그런 숫자로 돼 있다. 자, 그러면 이게 A1 여기 A2 그 다음에 여기 뭐 A3 이렇게 있다. 그럼 A1, A2, A3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유닛 셀 요걸로 이루어져 있는 유닛 셀의 그 볼륨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A1 플러스 A2에다가 그 다음에 A3를 하고 거기다가 V를 치면은 이게 이제 볼륨이 된다 이런 것도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A1, A2, A3를 우리가 이제 잡는데 A1, A2, A3를 잡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걸 잡을 수가 있어요. A1, A2를 여기에 사각형인 경우에는 말이야 A1을 이쪽으로 잡고 요거를 A2로 잡아도 되고 A2를 이걸로 잡아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렇게 A1, A2, A3를 잡았을 때 하여간에 모든 게 다 한 유닛셀이 슉 다 들어갈 경우 그런 미니멈 그런 셀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프리미티브 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프리미티브 셀이 뭔지를 이제 알아서요. 프리미티브 셀, 유닛 셀 우리가 요거는 요렇게 잡아도 프리미티브 셀, 유닛 셀이 되지만 유닛 셀을 잡는 다른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위그너자이트 셀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위그너자이트 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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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유닛셀을 이렇게 잡아도 되지만 요거 두 개 연결하고 가장 가까운 거 연결하고 가장 가까운 거 연결하고 반쪽이고 그래서 그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방법을 위그너자이트 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알고 있지? 자, 그러면 2차원에서는 이렇게 고체 격자가 몇 가지 종류의 고체 격자가 있을 수 있느냐면은 2차원에서는 고체 격자가 여러 가지 종류의 고체 격자가 있는데 5가지 종류의 고체 격자가 있어요. 2차원에서. 뭐 이거 A하고 B라고 하면은 A와 B가 이렇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근데 A하고 B가 지금은 어떻게 그렸느냐 하면 다른 거를 이제 그렸고 요거 지금 몇 도냐면은 이게 90도로 그렸는데 90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A하고 요 각도 말이죠. 요 각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알파라 그러면 알파가 90도가 아닌 경우가 이런 경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오블리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노트를 보니까 이게 90도라고 돼 있어. 그것도 틀렸어요. 내가 말이야. 진짜 그 5년 전인지 6년 전인지 이 노트를 만든 다음에 노트를 만들기 전에 내 노트였고 노트를 만든 다음에는 학생들이 이거 내 거를 가지고서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했는데 오늘 보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 뭐 틀린 게 한두 개가 아니야. 그래서 할 수 없지 뭐 그지? 일은 벌어졌고 책은 다 만들어 놨는데 자 가만히 있어 보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틀린 거를 한 곳에다 다 몰아가지고 낙고 적어놨어요. 뭐랄까. 이제 우리 반장을 정했잖니? 우리 향택이가 이제 그동안에 제일 오래 있고 그래도
인품이 있으니까 말이지. 향팅이가 반장이 되면 향팅이 네가 말이야 틀린 거 말이야 다 잡아내. 응? 선생님 강의 노트 만들어야 되는데. 강의 또 만들지 말고 그냥 틀린 거를 말이지 예. 원본에다가 이게 표시만 해놓자. 이거 어떻게 강의 노트 또 만들어. 이게 애들이 파일을 주고 갔는데 파일도 또 다 날라가 버려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다시 칠래? 아니요. 아니지. 양자도 쳐야 되는데. 양자도 지금 쳐야 되지. 양자 다 쳤니? 아니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틀린 것만 이렇게 표시해놓자. 이게 오블리크는 이게 알파가 90도가 아닌데 알파가 90도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 스퀘어. 아 이건 다 아는 거 아니야. 이게 사각형. 사각형은 A1하고 A2하고 똑같고 스퀘어. A1, A2 똑같고 A1, A하고 B하고 똑같고 2차원 얘기하는 거야. 이게 90도. 와. 헥사고날. 여러분들 헥사고날 얘기 들어봤나? 헥사고날. 경하나 헥사고날이 몇 각형이지? 육각형이야. 헥사고날 육각형인데 나 이거 육각형이라고 해놨는지 모르겠어. 이거 뭐 우리의 선배들이 만들어낸 거겠지만 삼각형이거든. 삼각형 그려놓고 육각형이라 그랬어. 이게 삼각형보다는 이게 삼각형 아니야, 그지? 삼각형보다는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육각형 되잖아, 그지? 육각형도 되잖아, 그지? 삼각형 그려놓으면 육각형 되잖아. 그래서 육각형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육각형이 본때가 더 나나 봐. 그래서 육각형이라고 이렇게. 오날 레티스. 내가 불의를 못 참고 이거를 트라이앵귤라 레티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 왜냐하면 벌써 헥사곤이 벌써 이름이 같으니까, 그지? 그래서 헥사고날 레티스. 헥사고날 레티스면은 요거 몇 도가 되니 이게? 120도지, 그지? 그 다음에 렉탱길라인 경우에는 직사각형인 경우에는 여기 A하고 B하고 서로 다른 거지, 그지? 그런 거지. 그 다음에 센터드 렉탱길라라는 게 있어요. 센터드 렉탱길라는 뭐냐면 사각형, 직사각형인데 가운데 뭐 하나 있더라. 이게 센터드 렉탱길라. 이거 위에는 2차원에서 레티스가 더 이상 없어. 그렇다면 이제 영식이가 이렇게 딱 보고서 이제 오늘 밤에 가가지고 잠 못 이루고 이제 5개 말고 하나를 더 만들어가지고 이제 만들 수가 없어. 그 첫날에 나 영식도 이거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거는 증명이 벌써 다 돼 있어. 그 많은 사람들이 만들려고 일생을 걸고 고민을 하다가 죽어간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다시 할 수 있겠냐 안 되지. 자 그러면 3면체. 3면체가 3차원은 어떻게 되느냐. 3차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종류가 있어요. 7개 종류가 있어. 그래서 트리클리닉, 모노클리닉, 오스롬빅, 테트라고날, 큐빅, 트리고날, 헥사고날. 이게 그림을 따지면 말이야. 자, 이 정도야, 그지? 여기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있는데, 그림을 보면은 7개보다 더 많이 있지, 그지? 그림을 보면 7개보다 더 많이 있거든? 근데 그거 각자를 이렇게 보면 첫 번째 프리미티브라고 써놓은 게 있어, 그지? 프리미티브하고 그 옆에 써놓은 거, 그거는 같은 종류에 있는 거야. 그래서, 자, 모노클리닉을 보면 프리미티브하고 베이스 센터도 2개 있지, 그지? 오스롬빅은 종류가 몇 가지 종류가 있나? 오스롬빅은 자 트리클리닉 하나, 모노클리닉 두 번째, 오스롬빅 세 번째, 헥사고날, 럼보헤드랄, 테트라고날, 큐빅 해가지고 있는데 오스롬빅은 그 안에 몇 개가 더 있느냐면 4종류가 더 있어요. 헥사고날, 럼보헤드랄 뭐 이렇게 있어.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FCC 구조라는 거 가장 많이 쓰고 있지, 그지? 큐빅 바디 센터들도 많이 쓰고 있어요. 큐빅의 바디 센터들도 많이 쓰고 있어. 그 다음에 테트라고널 스트럭처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자연계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 모든 것이 다 나와. 모든 것이.
그런데 3차원에 그거 이외의 거는 없어. 또 그거 이외의 게 없다 그러니까 또 나 형식도 오늘 밤에 이제 집에 가가지고 하나 더 만들어내려고. 영식이 만들어내면 내가 술 받아줄 수도 있고 밥 살 수도 있고 회 살 수도 있고 그렇다. 내가 살 기회가 없을 거야, 그지? 진짜야. 자, 심플 큐빅. 영식이 그거 만들어오면 새거 이거 말고 또 새거 가져오면 내가 사고 못 만들어오면 영식이가 사고 시작할까? 아니요. 자, 심플 큐빅. 볼륨은 어떻게 되겠니? 볼륨은. 심플 큐빅은 볼륨은? 야, 이게 심플 큐빅. 진짜 심플. 영식아, 이게 AAA니까 부피가 얼마가 되지, 이거? 세제곱이요. 어? A 세제곱. 맞았어요. 지금, 여기에 지금, 요거 원 유닛 셀이거든. 자, 원 유닛 셀에 아톰이 점이 몇 개가 있니 지금? 8개. 8개가 있는데 각자 8분의 1씩 거쳐 있지? 네. 한 개 있는가 같은데. 영식아, 8개는 맞는데 한 아, 코너는 예.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예. 8분의 1씩 거쳐 있잖아, 그지? 야, 한 놈이 니어리스트 네이버후드에 몇 개의 아톰을 가지고 있다? 짠짠짠짠 해서 몇 개? 6개. 6개 가지고 있네. 각자 디스턴스는 얼마? A. 가장 가까운 디스턴스 A. 세컨 네이버후드의 개수는 몇 개? 루트 2니까 세컨 네이버후드의 개수는? 6개. 6개, 5개, 6개. 어쩌? 12개. 12개지? 예, 응? 2개씩. 여기에 이 면, 네. 이 면에 4개 있잖아. 예. 이 면이 몇 개 있냐면 세 종류가 있으니까 12개 있어요. Second nearest distance. Second neighborhood distance. 응? 루트 2a. 오케이? 자, packing fraction. packing fraction. 지금 이게 있으면 이놈이 동그라미가 있으면 여기서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원자 하나 있고 여기 지금 원자 하나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 그지? 원자 하나의 지름이 얼마? 2분의 a까지 갈 수 있는 거야. 거기까지 갔다고 치고 그러면 전체 최적이 A3승에다가 한 놈만 들어가 있어요. 유닛셀 속에 한 개만 들어가 있어. 3분의 4 파이 2분의 A의 몇 승? 3승이야. 자, 그럼 A 3승 지워버리면 자 2의 3승은 8 요거하고 지워서 6분의 파이가 이렇게 되지. 그럼 3.14를 6으로 나누면 0.5가 조금 넘겠네. 그지? 0.5. 예, 0.52는 맞는데 이게 3분의 파이가 아니 6분의 파인데 3분의 파이라고 노트에서 놨죠. 이거는 내 실수가 아니야. 이거는 분명히 내가 3분의 파이 해놓고 0.5이라고 쓸 사람이 아니야. 이건 애들이 이게 타입 쓸 때 분명히 잘못된 게 노트가 잘못됐어. 그거 분명히 잘못됐어. 이야. 내가 3분의 파이 딱 이게 보는 순간 이게 1보다 더 클 거다. 그 정도는 내가 암산이 되는 사람인데 이 3분의 파이는 0.5이라고 쓸 리가 없어. 그치? 자, 바디 센터드 큐빅 한번 해볼까? 바디 센터드 큐빅. 자, 부피 A3승인데 몇 개 들어가 있어? 아까는 심플 큐빅은 하나 들어가 있고 바디 센터드 큐빅은
두 개 들어가 있지? 네. 두 개 들어가 있지? 이거는 8개가 쉐어되어 있지만 가운데 한 놈 있는 것들은 쉐어되지 않고 그냥 안에 툭 들어가 있으니까 두 개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 놈이 가지고 있는 볼륨은 2분의 A 삼성이고 넘버 오브 네이버후드는 니어리스트 네이버후드는 경환아 몇 개? 8개지. 가운데 있는 놈은 가장 가까운데 4개 되게 있으니까 8개 있어. 자, 그 다음에 프리미티브 셀은 볼륨이 A 삼성이 아니야. 프리미티브 셀은 볼륨은 2분의 2 삼성이야. 이게 AAA가 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는 프리미티브 셀의 2배거든. 문시가 그럴 것 같아. 가운데 한 놈이 있기 때문에 유니셀을 AAA로 이거를 잡지 않고 요 삐쭉으로 잡으면은 그게 되거든. 야. 패킹 프랙션. 자, 이게 패킹 프랙션은 이게 패킹 프랙션. 자, 전체는 A 삼성이야. A 삼성 속에 몇 개 들어가 있냐? 2개 들어가 있어. 자, 그럼 무조건 3분의 4 파이는 써놓고 보자. 반지름 얼마? 가장 가까운 곳에 거리는 루트 2분의 2, 3분의 2. 2분의 루트 3. 응?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그런 것 같기도 하네, 그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가 루트 되지? 3이니까. 루트 3이지? 루트 3의 2분의 반이지?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이고 반지름은 4분의 4분의 루트 3. 4분의 루트 3이야? A의 3승이에요? 자, 그러면 A 3승은 무조건 지운다. 그지? 그 다음에 자, 4의 3승은 뭐지? 64. 63대 2, 4, 8이니까 8이 나오네, 그지? 루트 3의 3승은 3 루트 3, 3 지우면 루트 3. 파이 이렇게 나오지, 그지? 루트 3은 1.7 정도 되고, 파이는 한 3 정도 되고, 5.1 되고, 8로 나오면 한 0.62, 63, 68. 한참 여기 좀 떨어졌어요. 근데 0.68은 맞을 거야. 근데 이게 또 왜 어떻게 3분의 파이로 이게 또 틀렸는지 모르겠어. 이거를 어떻게 해서 3분의 파이라고 썼는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0.68. 이게 맨 위에 첫 수식 맞았고 마지막은 맞았는데 3분의 파이라고 했던 게 그게 또 다 틀렸어. 응? 이때마다 내가 당황을 하게 돼요. 이게. 자, 바디 센터드 큐빅의 프리미티브 트랜슬레이션 벡터 A1, A2, A3가 그렇게 되는 거는 알 수 있을 거야. 어떻게 되겠니? 여기부터 출발하는 게 좋을 거야. 여기부터 출발하고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프리미티브 셀을 여기서는 어떻게 넣냐면 여기서 이쪽으로 센터로 가는 놈, 저쪽 센터로 가는 놈, 이쪽 밑에 놈으로 센터로 가는 놈, 세 놈을 이렇게 잡았네. 자, FCC에는 몇 개가 있니? FCC에는 한 유니트 셀에 몇 개가 있어? AAA 속에 몇 개 들어가 있어? 프리미티브 셀은 아니고 유니트 셀 속에 몇 개 들어가 있다? 4개 들어가 있지? 왜 4개 들어가 있느냐면 짠짠 짠짠 자, FTC건 뭐든 하여간에 코너에는 다 있고 그 다음에 면에 하나씩 있지. 자, 코너에 있는 거는 8개 곱하기 8분의 1이 되고 면에 있는 거는 면에 몇 개 있지? 6개.
6개인데 반씩 쉬어야지 옆에 거. 그러니까 4개가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프리미티브 트랜슬레이션 벡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요거네 요거. 여기다가 이렇게 놓으면 요 놈 있지 요 놈. 여기에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다른 면에 또 하나 있는 거. 그 3개를 잡으면 되겠네. 그지? 오른쪽으로 갔나 왼쪽으로 갔나 해서.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니? 2분의 1에 2분의 a에 x 더하기 y 이렇게 되겠네. 그지? x, y라고 하고 g라고 하면 그 다음에 하나는 2분의 2에다가 y에다가 이렇게 되겠네. 그럼 나머지 하나는 2분의 2에다가 x g짜리 하나 있겠네. 그지? 그래가지고 프리미티브 트랜슬레이션 벡터를 우리가 FTC인 경우에 간단하게 구할 수 있었다. 기쁘게 하니 없다. 자, 그러면 이제 5페이지로 가면 되겠다. 2, 3, 4, 5. 자, 지금까지는 뭐를 했느냐면 점을 잡는 법을 했는데 이 면. 점의 이름, 면의 이름, 어떤 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평면이 있다. 그러면 이 평면에 이름을 우리가 줘야 될 거다. 예를 들어 가지고 유닛셀 유닛 레티스만큼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되는 평면이 있더라. 이 평면의 이름은 어떻게 질 거냐? 이런 평면의 이름은 어떻게 지을 거냐? 여기 지금 A만큼 갔는데 A만큼 간 이 평면 YG하고 평행인데 A만큼 가 있는 이 평면에 이름을 어떻게 질 거냐. 그거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자 하는 얘기.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약속을 해요. 여기 지금 얼마만큼 갔느냐 하면 여기가 A만큼 갔어. 1만큼 갔어. 여기 얼마만큼 갔느냐 하면 1만큼 가고 여기 지금 1만큼 갔잖아. 그러면 X방향으로 1만큼 갔으면은 이거 1을 밑에다 써. Y만큼 1만큼 갔으면 1. 그 다음에 Z방향으로 1만큼 가면 1대 1대 1이거든. 그래서 이 평면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면 1, 1, 1이라고 해요. 만약에 X에서 둘만큼 갔어. X에서 둘만큼 갔어. 그래서 이런 평면이 있을 수 있잖아. 이런 평면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X에서 1만큼 갔어. 2만큼 가고 Y에서 1만큼 가고 G에서 1만큼 갔어. 2만큼 가고 1만큼 가고 1만큼 가면 거꾸로 1대 2대 2가 돼서 이거는 원투투 평면이라고 해요. 바깥쪽으로 가면 X쪽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간 평면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런 경우는 요거를 마이너스 2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이거는 1, 마이너스 1, 2 평면이라고 이렇게 써. 1이라고 쓸 때 마이너스 쓰기 싫으면 위에다가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야. 자, 이 평면은 무슨 평면일까? X 만나는 거는 1이고
x 만나는 1이고 y하고 만나는 점은 어디에? 정하나왔나? 무한대지. g하고도 무한대잖아. 1대 0대 0이라고 이렇게. 쉽지 않지? 처음이라서 그래. 조금만 기다려봐. 자, 여러분들 NaCl 같은 거를 보면 NaCl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 거 알지? 그지? NaCl은 이렇게 있고 Na 있고 Cl 있고 Na 있고 Cl 있어요. NaCl. Na 옆에 Cl 있고 이렇게 있어. 자, 이거를 NaCl 스트럭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소디움 클로라이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혹시 세슘 클로라이드라는 얘기 들어봤나? 세슘 클로라이드. 세슘 클로라이드 스트럭처. 이거는 뭐냐면은 세슘은 큐빅을 이루고 클로라이드는 가운데 있는 게 세슘 클로라이드 스트럭처. 세슘 클로라이드 스트럭처는 이렇게 돼가지고 세슘은 어디 있다? 세슘은 코너 있고 클로라이드는 가운데 있다. 세슘 이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다이아몬드 구조 아는 사람? 다이아몬드 구조는 말이야. 다이아몬드 구조는 사람들이 엑스레이가 나오기 전부터 다이아몬드 구조는 사람들이 너무 뻔했어. 다이아몬드 이게 깎는 면이 있잖아. 다이아몬드 깎는 면이 있는데 어떻게 깎은가를 알려면은 면을 다 알아야 되거든. 다이아몬드 스트럭처는 FCC가 두 개가 섞여 있는 구조예요. 자, 다이아몬드 카본이지 다이아몬드. 어디에도 들어가 있어야 돼 이제? 각 면에 중심에 하나씩 더 들어가야 돼. 이게 FCC 구조 아니냐? FCC 구조에다가 요거 X방향, Y방향, G방향으로 4분의 A만큼씩 4분의 A만큼씩 여기 이게 하나가 돼. 모든 원자에 4분의 A씩만큼 4분의 A만큼씩 모든 원자에 4분의 A만큼씩 카본이 더 들어가 있는 스트럭처가 뭐냐면 다이아몬드 스트럭처. 이 구조는 무슨 구조하고 마찬가지가 되느냐면 실리콘의 구조하고 마찬가지. 실리콘을 알아요? 돈을 벌 수가 있었죠. 반도체를 실리콘 가지고 만들죠. 그러고 보니까 이 구조는 아주 그냥 그 부의 상징이네, 그지? 내가 옛날에 누구한테 이렇게 들었어요. 뭐 기업인지 재벌인지 어쩌고 저쩌고 면접 시험을 막 물어보잖아, 그냥. 응? 반도체 회사니까 뭐 물어보겠냐? 실리콘의 구조를 한번 해봐라. 그냥 뭐
논술이고 뭐 그냥 책을 수십 권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나고 실리콘의 구조는 그것도 물어봐가지고 다 떨어졌어. 그거 대답하는 100명 중에 한 명도 없다. 다이아몬드 구조 어떻게 된다? 경화는 FCC 곱하기 2인데 얼마만큼? 모든 원자에 4분의 A, 4분의 A, 4분의 A만큼씩 더 들어간 게 다이아몬드야. 그 정도는 알아야지. 헥사고나 클로즈 팩. 헥사고나 밑바닥에 뭐가 돼 있어? 삼각형으로 돼 있지, 그지? 헥사고나 클로즈 팩은 밑바닥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자, 헥사고널 클로즈 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밑바닥은 삼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층이 하나가 더 있어.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층이 있는데 똑같은 층이야. 똑같은 층이 있는데 자, 이게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3층이 다시 1층하고 똑같아져요. 자, 요거 삼각형으로 여러분들 이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거 공을 말이지. 공을 그냥 이렇게 팽팽히 놓으면은 이거 삼각형 돼요. 그죠? 공을 그냥 놓으면은 공을 놓고 뒤에서 막 하면 삼각형이 이렇게 되잖아. 그 다음에 1층이야 이게 지금 1층. 2층은 어떻게 하냐. 2층은 여기다가 이렇게 공을 놓을 수가 있어. 그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공을 놓을 수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공을 놓을 수가 있어. 그죠? 색깔 한번 바꿔볼까? 근데 기쁘게도 여기가 지금 여기 돼 있지? 사실은 이렇게 동그라미 쳐도 되지만 동그라미를 이렇게 안 쳐도 돼. 여기에다가 요거를 중심으로 동그라미 그려도 되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배열이 돼 있으면 그 위에다가 다시 삼각형을 올려놓을 때는 초이스가 몇 개가 있다? 초이스 2개 있지. 그 중에 하나로 이렇게 했어요. A하고 다른 거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층을 쌓을 때 첫 번째 층하고 똑같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첫 번째 층하고 다르게도 갈 수가 있어요. 경치가 그렇잖아.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운 양자역학만 요새 공부해서 그래. 어릴 때부터 장난감을 가지고 많이 놀던 애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건 다 경식이가 어렸을 때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말이야. 경식이 아니라 용식이가. 자, 동그라미 그리는데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놓으면은 여기가 제일 잘. 그 다음에 어디? 네, 거기.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서 공을 놓을 수가 있고, 예. 이거 아니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예. 공을 놔도 되잖아, 그지? 예.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가지 초이스가 있다, 이게. 그지? 두 가지 초이스가 있더라. 그러니까, 자, A가 있었어. A 위에다가 방거를 올려놨더니 B가 돼. 나형식. 예. 그 다음에 여기처럼 여기 한 칸 다시 올라가가지고 바로 그 위에 그거 있고 요 위에 요거 있고 이렇게 되는 구조를 한다 그러면은 A, B, A로 가고 다시 B로 가고 이런 구조가 있을 수 있고 A에다가 B를 했는데 하여간에 항상 그 위에 있는 거는 그 전과하고 달라요. 네. 근데 다시 A로 돌아갈 수 있고 A로 안 들어갈 수 있다 그랬지. A로 안 들어가면은 B야 이게. B하고도 다르니까. A하고도 다르니까. B 위에 초이스가 두 개가 있는데 A하고 똑같아지는 초이스가 있고 A하고 달라지는 초이스가 하나 있어요. 시가 크지? 생각이 안 납니다. 집에 가서 조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을 뺏어오면 금방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해하는 데는 슈레딩거 방정식이 필요 없다. 응? ABC, ABC 이런 게 있어. 자, A, B, A, B는 뭐다? 헥사고나 클로즈 팩이 A, B, C A, B, A, B가 헥사고나 클로즈 팩 A, B, C가 뭐냐고 이게 FCC 구조예요. 여러분들 FCC 구조 놓고서 FCC를 아까 할 때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그렸는데 사각형 이렇게 놓고서 이 빗면 있지? 빗면으로 보면 그게 다 삼각격자로 이루어져 있어. 볼래? 이렇게 보면 이게 이렇게 놓고서 이 구조 이거 이렇게 되고 이 평면하고 그 다음 평면하고 이렇게 그쪽 평면으로 이렇게 잘라보면 격자들이 삼각형의 격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 거기서 보면 APC, APC야. 근데 AB, AB나 APC, APC나 필링 프랙션 아까 무슨 프랙션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무슨 프랙션 뭐 해가지고 틀린 거 있었지? 아, 패킹 프랙션. 그러면 클로즈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FCC나 헥사고나 클로즈 팩이나 패킹 프랙션은 같을까 다를까? 응? 동호가 같으냐 다르냐? 어쭈? 두 학기 공부해놓고서 그냥 답이 탁 나갔나? 같을 것 같습니다. 같지? 같다. 응? 그러면 자연은 뭐를 더 선호하느냐? 어떨 때는 AB, AB를 더 선호하고 어떨 때는 APC, APC를 더 선호해. 어떨 때는 AB, AB, 어떨 때는 APC, APC. 근데 AB, AB하고 APC, APC는 그렇게까지 크게 다를 것 같진 않아. 그지? 그래가지고 온도를 조금 올리면은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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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 이렇게 있는 놈들이 싹 깔려가지고 온도가 올라가면 엔트로피 증가하고 무지 세지잖아? 그럴 때는 AB, AB, APC, APC, AB, APC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거 막 그냥 싹 깔리기 시작을 해요. 심지어 말이야. 어떤 놈을 보면 진짜 싹 깔렸는지 알았는데 진짜 싹 깔렸는지 알았는데 이게 싹 깔렸는데도 불구하고 45번째를 가니까 다시 기자리가 나타나는 적도 있어요. 싹 깔려 진짜. 이게 뭐 ABC, ABC나 AB, AB나 그 에너지 차이가 거의 비슷하니까. 근데 그 조그만 차이 때문에 어떨 때는 AB, AB로 가고 어떨 때는 ABC, APC로 가는데 그러다가 조금 삐딱하면 그게 사실한 수들이 있어요. 다행히 그거 굉장히 많아. 그게 자라나는데 말이야. 이쪽에서 AB, AB로 자라나고 이쪽에서 APC, APC로 자라나다가 서로 가가지고 탁 부딪히죠. 그레인 바운드 만났어. 근데 이놈도 워낙 커지고 저놈도 워낙 커지면은 그냥 남아있어요. 이놈이
이놈이 굉장히 크고 ABAB가 크고 APC가 작으면은 두 개가 다 이렇게 해서 만났어. 그러다가 이놈이 작으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흡수를 시켜버려가지고 그냥 이쪽 큰 놈에 들어가는 거지. 그렇게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냐면 큰 단결점 같은 것들이 잘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얘도 세고 서로 타협할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커져가지고 그럴 때는 단결점 좋아하네. 그냥 군웅할거하면서 사는 거라 이게. 천하가 통일이 안 되고 나는 요 조그만 동네에서 왕을 하고 너는 저 조그만 동네에서 왕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레인 바운다리들이 형성이 되고 어떤 놈은 말이야 AB 어떤 놈은 ABC 한데 어떤 놈은 ABC D 뭐 어쩌고 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망가됐는 줄 알았더니 45번 가니까 다시 똑같은 게 나오고 이런 경우도 자연에서 발견해 주더라. 되게 신기하지, 그지? 왜냐면 에너지 차이가 별로 나질 않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웃고 즐기는 사이에 첫 타일이 끝난 것 같아. 그러면 한 10분 쉬고 얼마나 되냐 시간은? 10시 55분, 11시. 1시간 넘었지 우리 강의 이제. 1시간 넘었어요. 그래, 조금 더 하고 오늘 2장까지 하자. 스톱하고 10분 휴식하고 어떻게 스톱하나요? 스톱. 스톱 빠른 거 눌러. 스톱.